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인더스트리 데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디지털 PLM 팀을 맡고 있는 김영돈이고요. PLM은 제조업에서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 양산, 출시, 그리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발생하는 데이터와 협업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PLM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PL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전통에서 혁신으로 AI 시대 제품 개발 패러다임과 PLM 혁신 전략. 이제 결국은 AI 얘기를 할 건데요. 다짜고짜 AI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PLM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어떤 밸류를 추구하며 이게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AI와 융합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고 여러분 제품 개발과 어떤 제품 정보의 관리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 세션에서는 우리 그 SDS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PTC 코리아의 BD 팀장 이봉기 상무님을 모셔서 그 AI를 이용해서 그리고 디지털 스레드를 이용해서 글로벌 제조 솔루션사에서는 어떤 사례를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PLM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여러분의 그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정리를 했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PLM의 기본적인 역할, 그 다음에 제품 개발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PLM이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지를 짚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AI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PLM에서 어떻게 융합되어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고려해서 AI를 PLM에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PTC의 실제 AI 적용 사례를 통해서 글로벌 PLM의 변화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한테는요. 현업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삼성 SDS만의 어떤 PLM 서비스 등을 이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M의 확장, 그 다음에 디지털 스레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마 1990년대 정도의 그 PLM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쯤에 CAD와 PLM에 대한 그 분야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1990년대쯤에 이제 CAD가 발전하게 되고 2D, 3D CAD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기술 문서에 대한 관리,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 관심도가 증폭되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PDM에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런 제품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리고 작업 중인 데이터와 실제 출시된 데이터를 이제 구분하고 버전으로 관리를 하고요. 여러 개발자들이 동시에 협업해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제품 개발에 대한 품질에 대한 요구가 또 높아지죠. 아무렇게나 막 데이터를 올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검증된 절차를 지원하는 워크플로우가 이제 PDM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리에 대한 그 권한 관리 기능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제품 개발의 핵심 산출물인 엔지니어링 보험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PDM에서 PLM으로 확대 변화하게 되었고요. 이 제품 데이터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기획과 개발, 테스트, 출시, 양산, 생산, 서비스까지 많은 그 제품 개발의 영역에서 그런 그 제품 데이터를 찾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요구 사항들, 그리고 그 조직이 필요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담게 되면서 단순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넘어서 전략과 계획,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제품 정보를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PLM 시스템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한 10년 전쯤부터로 저는 보는데요. 약 제품 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아주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기술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는 거고요. 제품이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자일 기반의 유연한 개발 체계가 요구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품의 중심이 변하고 있죠. 과거에는 PLM 하면 대부분 기구 정보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미케니컬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기능과 가치를 정의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제품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한 개발 환경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협업 방식의 변화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단일 연구소에서 기구 데이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글로벌 파트너, 그다음에 국내 파트너, 그다음에 세계 거점 연구소를 중심으로 협업이 확대가 되면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협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거기 플러스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PLM이 더 확장되고 진화해야 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속한 제품 개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 개발 환경, 그리고 글로벌 협업 환경, 여기에 사실 퀄리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네 가지를 모두 아우르게 되기 위해서 과연 PLM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저희는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PLM은 기존에 이제 기구 데이터를 관리하던 거기서 벗어나서 그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일부로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도 역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관리하는 ALM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 그 제품도 다양해지고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기술 로드맵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그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 중 세 가지를 뜻하는데요. 전략과 계획에 해당되는 PPM 영역,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영역과 그리고 실행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영역, ALM 영역, 그리고 제품 정보를 관리하는 PLM 영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하고 있는 그 주요 솔루션으로는 PPM으로는 플랜뷰, 그리고 ALM으로는 코드비머, 그리고 PDM 영역으로는 이제 윈칠이 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을 이용한 제품 관리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요. P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면 로드맵이 중요한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ALM에서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산출물이고, 그리고 PDM은 이제 보험이 중요한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그 정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시스템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제품의 요구사항이 결정되고, 요구사항 결정에 의해서 보험이 만들어지고, 보험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들을 PLM에서 이 추적이 가능하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정보가 그냥 PLM에서 사용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SRM, MES, SCM, CRM과 같은 다른 기관 시스템에서 새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갖다가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내 봄이 있는데 이 파트의 용도는 무엇일까? 무슨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그다음에 검증을 해서 테스트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럼 이 테스트의 실패가 과연 무슨 요구사항하고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 실패했을 때 어떤 파트를 고쳐야 될까? 이런 것들이 추적이 가능한 스레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그 결과를 확인하고 빠르게 고칠 수 있고
제품 개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디지털 스레드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이제 AI 전환의 시대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AI는 하루가 다르게 그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LM은 과연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AI의 진화를 크게 4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Perception AI라고 해서 뭐 인식과 판단 기능을 갖고 있는 AI. 근데 이거를 이제 제조업에서 사용을 할 때는 품질 검사라든지 조립이나 공정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유지 보수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제너러티브 AI라고 해서 무언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단계로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을 생성한다거나 문서를 생성하거나 요약하는 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에이전틱 AI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수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PLM 영역에서 활용을 한다면 뭐 설비의 유지 보수나 설계 변경, 그리고 변경 예측, 그리고 실행, 그리고 그거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까지를 에이전틱 AI에 포함돼서 확장되는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지컬 AI 단계로 볼 수 있고, AI는 실제 현실 세계를 직접 제어하는 단계로 들어서서 무인 자동화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AI는 발전을 하고 있고, AI는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 아마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고민이 됐겠죠. 그 AI를 도입을 하면, 근데 막대한 돈이 당연히 드는데,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제조업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AI를 쓰려면 클라우드 기반의 AI여야 되는데, 그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PLM을 관리하면 중요한 기술과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AI가 만약에 뭐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라, 아니면 뭐 이러한 유사 부품이 있다, 이렇게 뭐 제안을 했을 때 과연 그냥 믿고 진행해도 될까? 품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혹은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AI를 좀 더 믿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난 PLM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럼 PLM은 투자하지 않아도 되나? AI만 좀 더 잘하면 되나? 그럼 PLM 전문 솔루션은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고민이 필요하실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그 글을 보시면은 기업에서 도입한 생성형 AI 중 95%는 손익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MIT 연구 결과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큰 효과를 못 봤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과 데이터의 신뢰 검증 문제, 기술 유출 우려 문제, AI 도입 효과가 불확실한 것의 문제, 그다음에 AI가 솔루션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을 해결책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저희는 한 4가지 정도를 아마 고민을 하면서 PLM에 AI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AI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돌게 마련이죠. 그래서 고품질의 도메인 특화 데이터들을 잘 축적해야 된다. 그래서 검증된 산업 표준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제공해서 AI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 기반의 정확성과 추적성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 사실 좀 전에 이제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데이터로 축적을 해야 AI가 잘 활용하고 앞뒤 문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정확성과 추적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니 해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즉 권한, 그다음에 MCP, API 호출 통제 등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구조적인 IT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 AI를 업무 도메인 간에 AI 에이전트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 단순히 한 도메인 안에서의 AI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엔드 투 엔드로 확장하고 그런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전사적인 AI의 도입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가지고 도식화를 시켜봤고요. 아마 차세대 PLM은 이 디지털 스레드와 AI가 결합된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저희는 엔지니어링 인텔리전스로 진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LM은 이게 단순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넘어서 연결된 제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함께 동작하는 지능형 엔지니어링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좀 구조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PLM은 여전히 설계 데이터 모델, 그다음에 산업 표준 등을 이제 관리하는 영역을 이제 담당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중심 역할을 수행을 할 거고, 이건 이제 다른 기관 시스템도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CRM과 MES가 영업이나 생산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PLM도 이와 같이 엔지니어링 인텔리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데이터들을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날리지 그래프 형태의 신뢰할 수 있는 AI 레디 데이터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MCP 기반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 접근 제어, 그 다음에 권한 기반의 API 호출 통제로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것까지 이제 되게 된다면 여기 이 위에서 AI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면서 설계 변경,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업무를 자동화해서 수행을 하고 제품 데이터뿐만 아니라 타 도메인 데이터까지 함께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AI 에이전트 간 협업, 즉 A2A 기반으로 도메인을 넘어 전사적인 관점의 복잡한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겠나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PLM의 진화 방향, 그 다음에 AI와 융합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PLM 솔루션 글로벌 회사 중 하나인 PTC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제품에 접목을 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고객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PTC 코리아의 BDM을 맡고 계신 이봉기 팀장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PTC에서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이봉기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영돈 상무님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키워드 말씀드리면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PLM이 어떻게 앞으로 진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제품 개발의 AI를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머리에 남습니다. 그 맥락에서 제가 좀 말씀을 또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제 사업 개발을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제조 고객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전자 쪽도 있고, 또 반도체 쪽도 있고, 또 산업기계, 많은 고객들을 만나서 어떤 이슈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복잡성, 그러니까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불확실성, 비즈니스의 불확실성,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전쟁이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등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를 포함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비즈니스의 속도, 뭐 과거에는 뭐 민첩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새 이제 앞에서도 AI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AI로 촉발된 지식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 속도를 경쟁 상황에서 더 빠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제가 만나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TC는 이런 제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인텔리전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이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영돈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결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관점을 조금 더 사례를 섞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키워드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잡성, 불확실성, 비즈니스 속도.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복잡성 중에서 제품과 프로세스의 복잡성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썸띵, 소프트웨어가 제품을 지배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는 복잡성이 제품 전체의 복잡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많은 고객들의 요구를 맞춰가면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양의 복잡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로 말미암은 복잡도만 관리하면 됐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제품 그리고 그거와 결합된 또 사양, 이것들을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그리고 그걸 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규제하고도 엮여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제품을 수출을 한다. 그게 뭐 메디컬 디바이스건 자동차건 혹은 뭐 항공기건, 특정 시점에 뭐 이렇게 규제를 대응하는 팀이 특정 문서를 만들어내 가지고 대응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요 근래 이제 규제 대응의 방식은 또 규제 기관이나 OEM들이나 이게 요구하는 방식은 니네가 업무를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자체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 비즈니스의 복잡성을,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복잡도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거지만 이제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복잡해, 더 불확실해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전쟁, 그다음에 그 관세,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은 환율, 유가, 그리고 또 이거로 말미암은 또 어떤 공급망의 와해,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제조업을 하는 고객들이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까? 이 불확실한 환경 내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큰 비즈니스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속도이고요. 뭐 AI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AI 얘기를 할 거는 되게 많지만 뭐 그런 AI 얘기의 기본적인 걸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고객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제가 만나고 있는 고객들은 그게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여전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엑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공유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PPT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물론 AI를 도입하면서 AI를 하기 위한 어떤 전용 솔루션을 가져다가 일부 영역은 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영역은 그거를 AI 툴을 돌려 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엽적이죠. 특정 부서에 있는 데이터나 그 조직의 프로세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기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대변하는 인사이트라고 질문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컨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영돈 사모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 스레드가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특히 이게 다양한 에이전트들, 멀티 에이전트들을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이게 사람이 통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TC는 인텔리전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구조로 말씀드렸던 디지털 스레드, 신뢰 가능한 제품 데이터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사전 검증을 통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그리고 AI를 적극 활용해서 비즈니스 속도와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인텔리전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깊게는 말씀드리고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조직 사일로를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 근래에는 이제 고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추적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의 분산이라든지 업무의 중복이나 단절, 그리고 조직 간 사일로,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 기간이 늘어나는 이런 이슈를 대한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품 정보에 대한 추적성이 확보가 안 된다라는 거를 근본적인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규제 관점에서만 추적성이라는 거를 바라봤는데, 요 근래에는 제품 개발하는 거의 속도, 요새 뭐 차이나 스피드, 뭐 자동차 같은 데서는 차이나 스피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품 추적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추적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단일 의사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제조기업의 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통으로 제품 개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때려넣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게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양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나 주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나 또 소프트웨어를 릴리즈하는 주기, 이게 서로 간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통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제품 개발 정보가 다른 시스템들에 나누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추적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고 연속적으로 업무가 흘러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PLM과 ALM을 넘어서 기관 시스템, 이제 다양한 기관 시스템은 ERP라든지 CRM이라든지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사 관점에서 어떤 추적성을 확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스레드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관세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투자를 한다, 그게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투자이건, 혹은 공장을 짓는 투자이건, 혹은 조금 작게 어떤 특정 부분의 설계 변경을 하는 영역이건 간에 이게 얼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이게 비용적인 영향도 있겠고 공급망의 영향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수익을 얻기 위한 거니까 수익이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스레드입니다.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정보 기반이 없다라고 하면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없습니다. 가상 공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 하더라도 이게 원천 정보가 틀어진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거를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솔루션이 릴리즈가 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옴니버스나 뭐 로봇 관련된 아이잭 심이나 이런 엔비디아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제품 설계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운영 시나리오를 사전에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해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영역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이 동영상은 AI 팩토리 예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한 달 전인가요? 엔비디아 GTC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AI 팩토리의 하나의 예시입니다만, 예를 들면 AI 팩토리를 짓는 데에 굉장히 많은 서플라이어들이 있고, 그 서플라이어들과 협업을 해야 되고, 그 협업을 OpenUSD 포맷 기반으로 얘를 형상과 사양 정보를 잘 구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 GTC, 엔비디아 GTC에서 같이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이거는 꼭 AI 팩토리에 적용되는 사례라기보다는 다른 영역, 다른 제조 산업 영역에도 충분히 확장 가능한 예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I 관련된 내용이고요. 앞에서도 계속 상무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AI를 위해서도 디지털 스레드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으면,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로 나온,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A라고 질문 던졌을 때 한 답변하고 똑같은 A를 질문 던졌는데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B라고 답변한다라고 하면 사실 엔지니어링, 제조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답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스레드가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AI 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고 있는 거는 아까 김용 상무님 장표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지만,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설계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제품 개발 관점에서 예를 들자라고 하면 이 설계 변경이 어떤 영향도를 갖는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부품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잠재적으로 품질 이슈가 있는지, 혹은 과거의 어떤 품질 사례에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수집을 하고 거기로부터 설계 변경 프로세스 안에서 그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그리고 감독하는 설계자들한테 제안을 해주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ERP 쪽에 있는 에이전트들과 엮어서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이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이 얼만큼 나올지, 그리고 예를 들면 공급망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만약에 A라고 하는 공급처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대안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AI 에이전트들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자기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워크플로우, 설계 변경 프로세스는 사람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는 아직 아닙니다만 이제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조업이 앞으로 활용 또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동영상인데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슈,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비즈니스 속도라고 하는 이슈들을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를 하나의 구조로 담는 인텔리전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AI를 도입을 함으로써, 오른쪽에 잠깐 그 도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비즈니스 효과를 얻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 말씀은 드리고, 저희가 SDS하고는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간 관계상 굉장히 조금 하이 레벨이고 전략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많은 고객들한테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SDS와 고객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사모님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사례 보여주신 이봉기 사모님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SDS는 국내 유일의 PTC의 글로벌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요. 저희가 PLM 성숙도, AI 준비도에 대한 진단을 드리고, 그리고 PTC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밸류 로드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개선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해서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나가시면 왼쪽
코너에 저희 부스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찾아주시면은 저희 좀 상담하고 저희 전문가 인력이 한 2, 3일 정도 현장 방문해서 진단하고 변화 포인트들을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환 준비도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SDS는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PI 컨설팅, PLM에 대한 이런 것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한 30년 동안 구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 운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테일한 내용들 역시 나와서 이제 부스에 찾아주시면은 상담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AI 시대의 제품 개발 패러다임과 PLM 전환 이런 그 주제로 소개를 드렸고 PLM 트렌드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